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픽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수사 절차를 문제를 삼으면서 응하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게 좀 적당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시죠. 예. 분명히 대통령께서 직접 뭐 수사와 심판은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뭐 공수처가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지금 대통령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방패막을 치는 형태. 네. 예. 그리고 그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 자리를 더 지켜달라는 식으로 편지를 쓰고 하는 부분들은 예.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첫날 관저에 가셨고 오늘도 뭐 저희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도 간다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 개인 선택이니까요. 예. 근데 특히 눈에 띄는 분이 장동혁 의원인데 왜냐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상당히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친한계 대표 의원으로 좀 불렸었고 뭐 비대위원장 하실 때 사무총장도 맡겼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의원도 소신을 갖고 가신 걸 텐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후원금 돌려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이 지금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가까우신 사이실 테니까 최근에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동혁 의원하고는 뭐 저하고도 뭐 한동훈 대표님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님의 가는 방향성에 늘 공감해 왔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뭐 자주 소통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눈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대표와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 그분의 판단을 제가 뭐 잘잘못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함께했던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그동안 그 장동혁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늘 보내오시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금 좀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그 과정이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는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 설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관제에 또 그 가신 것도 저도 봤어요. 그래서 뭐 각오하는 부분은 본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또 뭐 한 명의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에 장동혁도 같이 들어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러닝메이트로.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헤아려 주시면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하셔도 안 좋겠나. 그러니까 이런 정치라는 게 아무리 그 자기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 같이 주변을 돕는 분들까지도 좀 마음을 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구에 따라서는 뭐 관저에 안 간 의원들한테는 왜 안 갔냐 이런 문자도 간다고 하고. 저한테도 한 번씩 와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시는 행보도 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 국민들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일반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거랑 지금 일반 국민 여론이 바라는 게 좀 괴리가 큰 상황인 건지 좀 큰 상황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은 좀 지켜달라 이런 거죠, 대통령은. 그것도 또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쭉 이걸 상황을 보니까 지역마다 또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참석한 분들의 분포를 보더라도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그 TK, PK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다 또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TK 지역을 좀 살펴보면 9년 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 자꾸 그때를 이제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부분을 네.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TK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라 관제가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거기에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힘이 실리게 되고 예. 또 많이 전파가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 대통령을 지켜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와닿고 또 이런 분들이 나를 혹시 이런 분들의 어떤 성향이 나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지 않겠냐는 듯한 불안감,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담을 가지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지금 관제에 가서 지키는 그 부분은 전혀 참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개개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참 우리가 내 입장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네. 여건들 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의원들 개개인이 처한 어떤 상황과 지역구 상황도 있을 테고 그게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군요. 일관되게 이걸 어떻게 당신이 뭘 이렇게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만 딱 단정하기에만은 물론 분명히 그 부분이 부적절하지 않지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방향을 정해서 뭐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당 차원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이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다고는 하는데 이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표결 때문에라도 다시 국회로 오시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 특검법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독소 조항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채로 또 넘어올 거니까. 지금 뭐 제가 예상하기에도 오늘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부결이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독소 조항이 제가 안 됐잖아요. 특히 그 추천권 자체가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 1명, 그다음 비교섭단체 1명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늘까지는 아마 부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럼 이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할 것이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입장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단을 해서 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대안은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특검법이 이번에는 부결이 되더라도 계속 이걸 무한 반복을 할 수는 없으니 그 여당까지도 발의를 해서 여야 협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당이 발의한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지만 뭐 우리 같이 발의하든 저쪽에서 다른 안을 제안해 오든 협의나 협의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 국정 혼란이 벌어진 게 뭐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이 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 와중에도 별로 타협을 하겠다거나 여당과 좀 논의를 해보겠다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걸 좀 직접 목격을 하시면 좀 어떠신가요? 지금 분명히 저희가 계엄은 잘못됐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다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다 저렇다 탄핵이 됐잖아요. 그건 국민의 눈높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볼 때도 이거는 정말 이재명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안 중요했구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그 내란죄를 그 우리 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좀 느끼시는 거죠. 모든 스케줄이 국민은 전혀 안 중요했고 이재명의 어떤 2심과의 2심의 시간이라든지 대통령의 탄핵의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들이 너무 눈에 띄게 이게 보이니까 속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도 나오면서 또 이 보수도 그 여론조사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여러 해석 방법이 그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대통령을 지키자는 게 또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부분은 보수의 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보수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박근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괴멸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전 악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급증 때문에 좀 악수를 두고 있는 거다.
내란 관련해서 상설특검법도 지난 10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예. 최상목 대행한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듣지 않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을 했어요. 예. 탄핵을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이게 될까요? 예. 그 정말로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위기에서 우리는 뭉쳐야 되잖아요. 네. 위기에서 여야가 정쟁은 하고 다툼은 하지만 큰 물결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국민을 헤아리는 정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대행을 또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했던 그런 예. 많은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국격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대행 계속 이거는 이 정치적인 정말 후진국의 어떤 정치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이라는 얼음장을 놓으면서도 탄핵하지 못하고 고발이라는 카드로 예. 최상목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급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모습들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재명의 사브리스크로 나오는 그 부담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가자는 그 예. 하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 못지않게 권한대행을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흔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이제 압박을 계속 넣는 것도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나라 상권 볼림 나라 아닙니까? 네.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이 있고 입법부, 사법부 그 상권 몰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대통령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더 있지만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부분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법부나 우리 행정부를 간섭하고 있잖아요. 예. 또는 또 저 심하게 하면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이 지금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대행을 지적하는 부분을 떠나서 대행에게 어떻게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수권 능력 있는 정당이구나. 분명히 지금 탄핵된 전국에서도 권한 대행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고 경제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바른 눈을 가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보이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건 득점의 사유가 되는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조급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2심도 23일부터는 변론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좀 조급해 보인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3심까지 안 나오더라도 2심까지만 나오더라도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부터 저런 후보를 내도 될까라는 우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심은 다음 2심을 한번 보자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2심이 만약 그대로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거의 3심도 같을 거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런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부분도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만약 해석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 재임 중에 만약 3심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은 이미 뭐 탄핵을 너무 이제 3번 탄핵 소추되는 걸 3번 받고 실제로 파면되는 것도 한번 받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좀 불안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마침 한동훈 전 대표 목격한다는 뭐 그 사진이 하나 봤어요.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근황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의원님들은 좀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저는 대표님이 그때 그 한동훈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이제 사임하시고 한 10일 가까이는 저도 전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아예 그냥 대표님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좀 어떻게 지내시는 궁금하잖아요. 저도 또 기자님들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저처럼 많이 물어보는군요. 소통을 또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근황을 이제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께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봐요. 대표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어떤 표현으로 쫓겨났다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이 됐다거나 또는 뭐 패배의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 이 돌아본다는 게 그 지금까지는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본인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고요. 외부 활동은 지금 거의 자제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자택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가까이를 집안에서만 있고 뭐 문 열고 나가지 말라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잠시 그냥 한번 그 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부분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정치활동 재개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1월 중에 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목격담이 나오는 거는 재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김종혁 전 최고가 얘기한 거는 좀 어떤 구체적인 그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말씀을 방송에 사실 보고 뭐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건 좀 잘 김종혁 최고위원 좀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저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표께서 단 한 번도 어떤 복귀 시점이나 복귀의 계획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또 뭐 많이 지나갔다 보진 않거든요.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 대표 물러난 건 또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과연 충분하게 혼자서의 시간을 가졌냐 보기에도 좀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혁 최고위원에게는 개인적인 좀 어떤 그 예측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대표께서 그런 구체적 복귀 시장 부분은 단 한 번도 저희 뭐 전화 또는 원내에 있는 그런 의원들 좀 가까운 분들에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예상하시기엔 좀 언제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것은요. 대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지금 한동훈의 대표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실망의 마음이 한동훈을 아니다고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결국은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과연 이재명과의 그런 상대에서 한번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계엄에 반대하고 그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그 18명과 함께 그 본회장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시켰던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음들은 국민들 기억하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나 보수가 한동훈을 다시 또 올릴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